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 이번에는 문재인 청와대를 융단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진성호 방송을 아직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회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동은 사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그전에도 이런 형식을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애당초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1대1 영수회담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 규제로 지금 경제가 힘들고 그래서 양보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청와대 5자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온 황교안 대표의 일성은 청와대가 너무 준비를 하지 않았다.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당이 대안을 만들겠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 일 좀 똑바로 해라 이런 겁니다. 막상 청와대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청와대가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더라. 결국 한국당의 대안만 전달하고 왔다. 이런 것이 황교안 대표의 주장입니다. 자, 제1야당 대표의 덕목으로 저는 누차만 했습니다. 반대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장외투쟁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것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좀 길었습니다. 솔직히. 원내 투쟁을 좀 더 일찍 시작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 문재인 정권이 못하는 게 너무 많은데 이것을 늘 장외에서만 비판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들어와서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비판하고 대안도 논의해야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니까요. 황교안 대표가 어쨌든 큰 양보를 하고 청와대를 간 겁니다. 110석이 넘는 국회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의 대표가 6석짜리, 14석짜리 정당 대표와 똑같이 5분의 1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모습은 사실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이런 식은 정말 상도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황교안은 조건 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자, 황교안 대표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청와대 회동을 하고 난 뒤에 소감을 올린 겁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이 글의 제목은 국민을 위해 우리가 답할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자,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떠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오직 국익만을 생각했습니다. 국민만 바라보며 아무런 조건 없는 청와대 회동을 제안했고 국민을 마음에 담아 회동에 임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었기에 우리는 일본 통상 제재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를 그르친 뒤에도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후회도 할 줄 모르는 이 정부에 화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더욱 제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조속히 양국 정상이 만나 담판을 지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에 특사를 보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미일 공조의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답답한 대답뿐이었습니다. 청와대가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은 청와대 회동, 결국 말뿐이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고심 끝에 제안한 청와대 회동, 결국 거의 우리 당 대안뿐이었습니다. 격려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동을 마치고 여러분 의견들을 꼼꼼히 살펴보았고 또 성찰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아쉬움도 크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설사 우리의 제안이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더라도 우리는 제안을 멈출 수 없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우리가 답할 것입니다. 전문을 제가 다 읽어드렸습니다. 왜? 상당히 내용이 깔끔합니다. 단문으로 처리한 문장 스타일도 마음에 듭니다. 황교안 대표가 마지막에 말한 것, 나라와 국민을 위해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제안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사실 비판만 하고 욕하는 건 쉽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걱정했던 것은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하다 보니까 정쟁이 에스컬레이트 돼가지고
서로가 억울해하지만 국민이 볼 때는 도를 지나친 경우도 많았습니다. 물론 막말이라는 것이 한국당이 말하면 막말이고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이쪽이 말하면 막말이 아닌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언론들은 한국당의 말만을 막말이라고 비판합니다. 예를 들어서 황교안은 대구만 오면 실성한 사람처럼 이런 막말 중에 대막말 망언을 해도 비판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홍일학 민주당 의원의 발언입니다. 공식적인 석상에서 한 말입니다. 정미경 최고위원의 세월호 한척 발언은 거의 융단폭격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빌미를 줘서도 안 되고 또 이런 식으로 서로 말의 내용보다는 말의 강도를 가지고 싸우는 모습도 국민들은 좀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대안으로 내용으로 콘텐츠로 말해야 됩니다. 황교안 대표의 이 페이스북 글은 그래서 지금의 야당이 해야 할 바를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최근에 사실은 보수 내에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본인도 알 겁니다. 사실 정치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특히 보수 성향의 지지층의 환호도 받고 중도 성향의 국민들도 끌어안고 더 나아가면 진보 성향 국민까지도 이쪽으로 데려오는 그런 방법은 참 힘듭니다. 먼저 우리 편부터 챙기는 게 맞기는 합니다만 내년 총선을 생각하면 중간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0, 40대도 고려해야 됩니다. 20대는 특히 남성의 경우 상당히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입니다. 그렇지만 투표를 어떻게 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결국 관건은 내년 4월 총선입니다. 자, 오늘 황교안 대표는 충청남도 온양으로 왔습니다. 한국당 충남도당 당원연수회에 참석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매일 새벽마다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 중 역량 있는 분들이 모여 한국당만의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역량 있는 대안정당으로 굳게 서기 위해 다음 달 국민에게 내놓을 경제 대안과 안보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김병준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경제와 안보에 대해서는 대안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어른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 말실수 또는 서로 간의 이벤트성 사건들은 크게 기사화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성찰한 이런 대안은 보도도 잘하지 않더군요. 대한민국 언론 수준이 그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해야 합니다. 황교안 대표 잘 생각했습니다. 다음 달 경제대안과 안보대안 내놓으십시오. 이미 경제대안은 한 차례 내놓은 적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황교안은 말합니다. 우리가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싸움만 하면 되느냐? 대안이 뭐냐고 한다. 싸워 이기는 정당, 역량 있는 대안정당,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이 되는 것이 당대표가 된 후 설정한 목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쏙 귀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이 정부에서는 미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적폐, 과거 이런 것들만 하고 있다. 과거의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 문재인 정권에는 미래가 정말 안 보입니다. 한국당도 솔직히 미래가 잘 안 보입니다. 어서 빨리 미래에 대한 어젠다를 황교안과 한국당이 국민들한테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남이 정한 그 싸움터에 들어가서 싸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젠다를 먼저 내밀고 이것을 가지고 붙어야 됩니다. 우리의 아이디어, 그래야지 이깁니다. 늘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판에 들어가서는 승산이 없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반일, 과거 적폐 청산 여기에 들어가서 변명하고 해명하다 보면 집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빨리 미래를 가지고 붙으면 저는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왜? 문재인 정권은 무능하니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